네, 자 그러면 오늘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LNG 이야기 독특하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원자재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은 좀 더 LNG 쪽에 특화를 해서 그만큼 또 LNG가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미래세증권의 서병수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LNG를 특별히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볼 이유는 뭐 있습니까? 이게 사실 앞전에서도 네. 신재생이나 막 에너지 그리고 뭐 석탄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앞으로 몇 년간 LNG가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높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되는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 보고서를 보면은 네. 한 10개 기업을 분석했고 그 중에 9개는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사들이 이 LNG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네. 뭐 신재생 에너지, 지정학적 위험 이런 거하고도 다 맞물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내용은 국내 기업하고도 사실 연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해외 기업을 많이 보는데 국내 조선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려면 네. 저희가 사실 국내 조선주 하면은 뭐 카타르에서 조선 매척 수주하냐 뭐 이런 얘기를 보잖아요. 네, 모잠비크. 근데 사실은 그보다 지금 더 큰 변화가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사실은 나비 효과로 지금 이런 다른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연관이 되고 되게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내용을 좀 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해외나 국내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봅니다. 좋습니다.液化천연가스 LNG가 앞으로 당분간 시장의 키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예. 보시는 것 같은데 이 관련된 보고서는 혹시 저희가 좀 예. 시청자분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생각 좀 해보실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영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예. 자, 일단 그러면 예. 설명을 좀 듣고요. 예, 네, 한번 먼저 말씀 얘기를 드려보도록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이제 처음에 화면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LNG 하면은 사실 국내에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LNG의 수입과 수출입이 국가별로 좀 의미가 있는데 요걸 먼저 부인 다음에 최근 2년간의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려야 전 되거든요. 세계에서 수입 제일 많이 하는 나라들. 예, 그러니까 이게 2016년이고 20년인데 보면은 예전에는 이 일본이 제일 많이 했죠. 압도적이네요. 예, 그리고 남한, 한국이죠. 네.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사실 요 세 나라만 해도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NG는 바다로 가져오잖아요. 액화에서.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가 있는 데들은 굳이 LNG를 쓸 필요가 없어요. 비용 문제도 예,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한중일이 많이 썼고 네. 거기 이제 인도 좀 썼고요. 근데 이제 20년이 되면은 이제 중국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한중일 중심이 되고 거의 얘네들끼리만 그러네요. 하는 네.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 가스 시장이 한 29% 되고요. 그 안에서 LNG는 또 12%밖에 안 되는 되게 마이너한 시장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입국은 소수로 한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럼 수출은 누가 하냐? 그럼 여기 딱 보시면 딱 두 나라 보입니다. 카타르하고 호주가 다 해먹는 시장이었어요. 원래. 수출을? 예, 수출은 카타르 30%, 호주 17%. 호주도 그렇게 천연가스 많이 나요? 천연가스 원래 1, 2강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LNG서 수주하다 보면 다 카타르하고 연관이 됐고요. 이게 이제 16년 일인데 20년이 되면 조금 뭐가 바뀌었죠. 네. 뭐가 바뀌었냐면 미국 등장하고요. 예, 미국이 아까는 1%였는데 네. 여기가 12%가 돼요. 되게 많이 늘었죠. 갑자기. 그러니까 LNG가 한 4년 사이에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19년에서 20년보다 더 큰 변화가 작년하고 올해 나타납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미국 LNG 지금 연간 수출 데이터거든요. 네. 보시면 갑자기 20년까지도 많이 올랐는데 21년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3국가들의 이제 월별 LNG 수출하는 물동량을 블룸버그에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최근 데이터거든요. 최근에 미국이 수출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일시적으로요. 그래요? 예,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의 월간 수출량 거래 선박 운영에서 이렇게 가고 보시면은 호주는 크게 변화 없고 카타르도 큰 변화 없는데 미국이 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년 연간 데이터까지만 있는데 네. 미국이 사실은 16년까지만 해도 1%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의 한 30%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와, LNG의 수출을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냐? 사실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이 수출한 물량을 다 어디가 가져갔냐라는 건데 여기 이제 보시죠. 유럽이에요. 유럽이 작년에도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사실 작년 데이터는 많은데 월간 데이터로 볼 때 올해만 전년 동기 대비 52%나 늘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를 저희가 좀 보면 네. 작년 연간 전 세계 LNG 수출입량은 동일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입량 이게 수출량이고 이게 이제 올해 1분기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미국이 수출의 증분을 대부분 차지했죠. 아니 근데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확 늘었네요. 예, 근데 이제 1분기에도 LNG 수출 조금 하긴 했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네. 카타르가 오히려 줄었고요. 전체 수출이 예, 1년 동안 예. 늘었는데 미국이 늘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입 쪽에서 증가분의 대부분 플러스 알파를 유럽이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 가져가다 보니까 아시아는 오히려 줄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중국 같은 데들이 네. 천연가스를 작년보다 못 구입해가지고 천연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물량을 못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석탄 쓰고 지금 전기값이나 에너지 가격이 다 폭등하는 것도 네네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올해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변화가 있었냐? 작년에는 유럽이 그 풍력 발전 안 됐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대체를 LNG로 쓰면서 작년에도 늘렸는데 올해는 뭐가 되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이 물량을 러시아에서 가져오던 천연가스를 싹 다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들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 그 여파가 한국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근데 앞으로 저는 더 가속화될 거로 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변화가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 네. 이 변화를 주도하는 애들은 큰 돈을 벌겠죠. 그렇겠죠. 반면 이제 이런 것들에 아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하거나 이런 데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변화와 가 투자 쪽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특히 1, 2년 사이에 이런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기서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LNG에 지금 저희가 사실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LNG가 지금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었다라는 게 2, 3년 전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네. 왜냐면은 LNG를 수출입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요. 원래 LNG는 바다에서 바다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출하는 데서 이거를 162도까지 낮춰야 됩니다. 천연가스를. 네네. 그러니까 액화를 시켜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수출하는 데서 대규모 액화 공장이 있어야 돼요. 네. 수입하는데도 그거를 다시 기체 저장했다가 기체로 만드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운반하는 배도 이게 찬 상태로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전용선으로. 네, 특별선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수출 수입하는 애가 보통 10년에서 20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다음에 터미널도 마저 짓고 수입 터미널도 마저 짓고 그리고 그때 선박 발주하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게 다 장기 공급 계약으로 묶여요. 그러면은 수출이나 수입을 갑자기 늘리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원래는 10년에서 5년, 10년씩 걸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벌어진 건데 이 애들은 그러면 도대체 수입 터미널은 언제 만들었고 수출 터미널은 도대체 누가 준비해서 이렇게 됐고 그러게요. 이 물량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 미리 이걸 알았나 이 그건 상황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고 여기서 어떤 투자 기회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참고 자료 하나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수출 터미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수출 터미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천연가스를 가져온 다음에 파이프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항구로 하니까 항구까지 끌고 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걸 162도까지 낮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냉장고가 필요한 겁니다. 천연가스를 냉장고로 액화를 162도까지 낮춰가지고 하면은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운송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는 곳에서는 대규모의 냉장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겠죠. 지금 네. 보면은 미국의 이제 수출 터미널인데 여기 이게 보면 이런 게 다 냉장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거대한 항구 앞에 천연가스를 가져온 천연가스를 대규모로 액화시키고 네. 그것들을 이제 항만에다가 보내는 이런 것들을 수출 터미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시설이 기본 갖춰줘야 수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육상에다 만드는데 해상에서도 천연가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선박 위에다가 네. 액화 공장을 거기다 만들어요.
그래서 해상에서 그거를 액화를 시킵니다. 뽑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액화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육상까지 가져오려면 또 시간이 그것도 걸리고 돈 들고. 어려우니까 예. 거기서 600분의 1로 낮추는 액화 시설을 만들거든요. 그거를 FLNG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해양 플랜터 관심 있었던 분들은 옛날에 FLNG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LNG 선으로 운반한 다음에 네. 수입하는 데서도 육상에서 수입 터미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입 터미널도 있고 거기서 이제 수입 터미널을 만들려면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배에다가 이거를 기화시키는 시설, 그러니까 가스로 만드는 시설을 배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다니면서 하는데 그걸 FSRU라고 해요. 네. 그 시설들이 그러니까 수출하는 곳에서는 수출 터미널과 FLNG, 수입하는 데서는 수입 터미널과 FSRU 네. 둘 중에 하나씩은 갖춰야 되고 그리고 LNG 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돈 얘기로 들어가면요. 네. 이 LNG 시설 하나 구축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좀 얘기 드릴게요. 이 LNG 시설 하나 구축하는데 예, 구축하는데 그럼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육상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할 때 1조 5천억 봅니다. 너무 많이 잡았나? 너무 적게 잡으셨어요. 적게 잡았어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LNG 육상 터미널 중에 이제 2024년에 가동이 되려고 예정되는 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MTPA는 좀 알아보실 게 있어요.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연간 100만 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예. 18 MPT면 연간 1,800만 톤의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냉장고 시설인데 네. 이게 만드는데 드는 돈이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 네. 한 13조? 14조 뭐 요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런 게 기본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만드는데도 원래 5년 공사 시작하면 5년, 허가 받기 전에 5년이 필요해요. 이 웬만한 민간 기업은 못 하겠네요. 거의 못 하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이걸 해요. 그 이유도 뒤에 가서 설명드릴 네.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이제 해상에서 FLNG를 하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규모가 이건 좀 작은 건데 2.4 MPTA인데 네. 최근에 이제 2018년부터 가동된 건데 이게 조금 쌉니다. 물론 규모가 좀 작게 아니라 14억 달러. 한 2조 정도 되는 거죠. 네. 이 정도는 있어야 이렇게 하는 거고 수입에서 육상 수입 터미널 말고 네. 선박 가지고 이때 가지고 대체하는 FSRU라고 하거든요. 네. 한 척당 한 3억 달러 합니다. 소소하죠. 한 4, 4천억 5천억 정도. 4천억? 예, 네.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풀 세팅이 요거하고 여기 수입 터미널 요게 세팅이 갖춰지고 거기다 선박 한 척. 요게 갖춰져야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이걸 듣는 순간에 야, 근데 아까 미국하고 유럽은 어떻게 저렇게 했어? 궁금하시죠? 그러니까요. 예. 유럽은 계속 그냥 러시아로도 발음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유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네. 요거 저 자료 보시기 전에 먼저 제가 얘기부터 드릴 건데 네. 유럽이 지금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받는 거를요. 네. 안 받겠대요. 유럽 애들이요. 뭐 말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네. 근데 실제로 안 받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네. 얘네들이 무슨 얘기야? 지금 장기 공급 계약 맺은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장기 공급 계약 맺은 거는 연장을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얘네들 계획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보시면 네. 이게 지금 러시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천연가스 현재 장기 공급 계약 추이거든요. 원래는 이거 다 연장하면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유럽이 연장 안 하겠대요. 그러면 이제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2030년 되면은 물량이 훅 줄죠. 계약 만기되는 건 그 다음부터 안 하겠다 안 이거죠? 하겠다라는 게 지금 EU의 공식 입장이에요. 거의. 그러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을 이제 이거는 천연가스고 네. 천연가스를 LNG로 액화하면 좀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LNG로 환산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러시아로부터 하는 거를 LNG로 100% 대체한다. 그럼 현재 물량이 얼마냐면 103 MPTA 정도 돼요. 130. 네. 근데 이 중에 터키가 가져가는 게 30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유럽이 가져가는 게 100이 대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연장을 안 하고 해서 한 28년 정도 되면 한 30-40%는 대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론적으로.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유럽이 하겠다는 겁니다. 뭘로? 이건 이게 이제- 수입 터미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선박으로 가져온 LNG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일려면 수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냐 네, 기체로 네, 만들. 네, 네. 지금 현재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지금 현재 유럽이 가지고 있는 요 시설이 요 정도인데 네. 몇 개월 사이에 신규로 짓겠다고 지금 발표하곤 한 게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독일이거든요. 네. 독일은 원래 액화 시설이 없었어요. 다 그냥 러시아로만 가스를 오지 액화 시설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신규로 이만큼 짓겠대요. 그래서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체 유럽에 있는 수입에서 기화하는 시설
위치거든요. 물량으로 따지면은 얼마냐면 153 MPTA 정도 돼요. 다 해서요? 예, 요 전체 유럽에서 할 수 있는 그 캐펙스가요. 네. 근데 이베리아 건 빼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건 지리적으로 딴 데로 못 가거든요. 네. 그럼 이베리아 물량을 빼면은 현재 기화 시설이 얼마가 있냐면 103 MPT예요. 그러면 지금 103 MPT를 수입을 해 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 MPT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30 빼고. 근데 지금 얘네가 요 몇 개월 사이에 수입 터미널을 당장 육상에다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FSRU라고 하는 선박으로 그 기화하는 시설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지금 발표한 것만 18개예요. 근데 이 18개가 얼마나 큰 양이냐면요. 전 세계 FLNG가 현재 46개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다 장기 공급 계약 맺어요. 음. 그런데 얘가 지금 몇 년 사이에 물량을 하겠다고 하는 게 18개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아까 러시아 물량을 100% 대체하려면 30개가 필요해요. 네네네. 이건 이제 해상 육상뿐만 아니라 했는데 이거를 해상에서 이렇게 지금 FSRU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FSRU를 누군가 빨리 고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시급성의 문제거든요. 네. 유럽은 무조건 러시아 거 줄이겠다는 거예요. 혹시 이거 만드는 것도 그럼 우리나라가 만드나요? 아, 요거에 이제 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뒤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네. 지금 이걸 누가 주도하냐? 네. 미국 놈들이 하거든요. 미국 뭐 그냥 예, 미국이지. 미국 좀 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약간인데 미국이 현재도 약간 100 이거 약간 요거 좀 환산을 좀 해야 되는데 한 요 네. 정도 되는데 얘네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놓고 보면 27년, 28년이 되면 현재 물량에서도 3-4배를 늘리는 거예요. 수출 물량을요. 네. 육상 터미널은 왕창 현재 계획상으로도. 어. 그러니까 이 전에도 이게 되게 낮았던 걸 계속 올렸거든요. 2016년에 미국이 처음으로 LNG를 수출했어요. 네. 처음 LNG 수출해서 전 세계에서 1%였다 지금 거의 30%, 30%까지 올라왔는데 그조차도 물량을 이렇게 늘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거를 유럽이 커버하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미국 애들은 아까 저거 수출 터미널도 돈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돈 조달하는 것도. 근데 이거 다 민간 기업이 하거든요. 네. 수입 터미널 그 FSR도 다 민간 기업이 지금 하고 있어요. 몇 조 단위로. 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하고 지금 시간이 급한데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빨리 하는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NG 시장에서 저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혁신을 만든 거 이상으로 네. 이 에너지 시장에 원래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운데 불과 5, 6년, 7년 사이에 확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유럽이 이제 더 가속화되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주도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겠죠. 아 근데 이거를 예. 미국이든 유럽이든 왜 준비한 거예요? 왜냐면 유럽은 사실 계속해서 그냥 이 전쟁 천연가스 나기 쓰면 전 되죠. 계속 예. 쓰는 데고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 받고 있었잖아요. 특별히 그때는 뭐 위험하거나 이런 그거 걸 없었죠. 예, 그러니까 없었고 그래서 올해 폭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늘은 이유는 네. 작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천연 풍력이 갑자기 줄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 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이걸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기 연장을 안 하겠다는 게 지금 몇 개월 사이 나온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 그동안 어쨌든 이제 뭐 탄소와는 이제 특히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석탄 무슨 연료라고 합니까? 화석 연료와는 예. 좀 이별하겠다는 게 예. 유럽이나 뭐 미국의 기본 방침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LNG나 이런 것들도 물론 석유나 석탄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하지만 이 친구들도 뭐 친환경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천연가스가 다른 애보다 압도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석탄 발전에 비해서 천연가스를 쓰면 크게 낮기 때문에 얘를 일종의 원전이나 비슷한 것처럼 대안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러시아로부터 하는 것들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 드릴 건 제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한다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거 공급 계약 맺으면 다 장기 공급 계약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 장기 공급 계약을 대부분 체결하고 유럽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앞으로 네. 러시아 천연가스를 아까 목표대로 진짜 30-40% 몇 년 안에 다 줄이고 FSRU 다 하고 네. 그리고 그걸 미국이 다 감당하고 근데 미국은 그걸 증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 LNG 시장에서 원래는 한중일이 중심이었잖아요. 유럽이 이제 중심으로 가고 이 시장이 커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왜 유럽이 가느냐 이건 지정학적 문제예요. 작년은 아니지만 올해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렇죠. 저희가 지정학 관련된 세미나
보고서를 음. 제가 사실은 방위산업 관련된 것도 얼마 전에 내기도 했고 저희 회사에서 저희 이번 주말에 또 그거 관련되는 영상이 나옵니다. 네.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네네네. 이제 일단 저희는 이제 그게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음. 얘네들이 다 장기 공급 계획을 맺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거는 그러면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빨리 했지? 시간과 비용이나 그것들을 누가 주도했을까? 원래 전통적으로 LNG 시장의 중심은요. 네. 카타르 같은 데는 카타르 에너지 공사라고 그 국영기업이 혼자 다 해요. 음. 그런 애들이거나 혹은 네. BP나 쉘이나 이런 대형 메이저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거를 주도하는 애들, 아까 수출 터미널 만든 애들 이런 것들은 불과 창립된 지 20년도 안 되거나 10년도 안 돼 미국의 신생 기업들이 저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터미널들을 만들고 아까 FSR료가 갑자기 필요할 때 FS를 갖다 조달하고 네. 이것들을 다 신생 기업이었어요. 그랬을 때 걔네들이 혁신을 일으켰거든요. 그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데 네. 첫 번째 혁신은 뭐냐면 그 아까 수출 터미널 만드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원래 짓는데 5년 걸려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놈이 요번에 29개월 만에 완성을 해서 냈어요. 누가요? 그 아까 저희가 요거 봤잖아요. 요 터미널이 29개월 만에 만든 애예요. 공사 딱 시작하고 남들 5년 걸릴 거. 어느 회사예요? 이거 이제 비상장사입니다. 벤처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네. 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것들을 다 모듈식으로 만든 거예요. 모듈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서 사전에 만든 다음에 이게 조립해 가지고 여기 와서 딱딱딱딱 조립하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네. 기간을 확 줄였어요. 이거 베이커 휴즈라는 데서 이탈리아 공장에서 생산해 와서 조립해서 만들어서 했거든. 근데 네. 이런 짓을 이전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어요.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얘가 지금 아까 만든 50개월을 29개월로 낮춘 거예요. 근데 요거에서 이제 더 떠나서 네. 그 모듈식으로 하는 거에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요겁니다. 제가 이제 추천하는 종목 중에 하나는 뉴 포트리스 에너지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지금 뭐냐면 중고 LNG 선이나 네. 중고 LNG 저장선을 헐값에 망창 샀어요.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작년 상반기까지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산 다음에 해상에 이런 구조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결합을 해서 그냥 바로 이걸 수출 터미널 약식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싸게 구입한 다음에 요것만 만들어서 이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여기서 저장하고 여기서 액화만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육상의 수출 터미널 같은 것들을 안 만들고서는 이걸 빠른 식으로 만드는 거죠. 무리해서. 예, 예. 그리고 아까 제가 FSRU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네. FSRU는 LNG선에 원래 그런 것들을 개조해서 많이 만드는데 이것도 지금 모듈식으로 만든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듈식 생산이나 기존 방식들을 조합하는 형태로 네.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가는 혁신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 뉴 포트리스 에너지 이 패스트 LNG는 콩고에서 지금 LNG를 수출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올해 2월 달에 계약 공시 발표가 났어요. 기사로. 근데 얘네는 내년 3분기에 이거를 가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네. 수출 터미널 물론 이게 1.4 MPT니까 규모는 작지만 네. 그게 지금 유럽에서 지금 핫하니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게 기존 기업들은 상상 못하는 네. 모듈식의 기간을 단축하고 혁신하고 비용 낮추는 것들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실행한 건 아닌 거죠? 아니야, 이거 지금 다 실행한 프로젝트예요. 아, 그래요? 아까 그 29개월 만에 프로젝트는 이미 선적을 했고요. 올해 네. 이 FLNG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루이지니아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아까 올해 2월달에 실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공사 들어가는데 내년 3분기까지 하겠다고 거의 확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들이 상상 못하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민간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돈은 어디서 조달하냐? 아까 수출 터미널 하는 그 아까 걔 같은 경우에도 10 MPTA 만드는데 네네네. 십몇 조 얘는 지금 되는데. 70 MPTA까지 빠르게 증설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돈이 막 몇십 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얘네는 그 스펙 형태로 데빗하고 에쿼티를 하고 여기도 GPLP로 하고 데빗 구조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이것들을 굉장히 현란하게 하는 구조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거는 데빗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수출 터미널 1등인 회사가 쉐니어 에너지라고 있거든요. 이 쉐니어 에너지는 자기가 사빈이라고 하는 데하고
코퍼스 크리스피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또 별도 회사로 나누고 각각의 회사를 나눈 다음에 거기에 또 대비 구조를 만들고 네. 거기에 또 구조마다 이걸 다양하게 하고 이런 식의 복잡한 부초 구조를 유지하고 GPLP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그 벤처 글로벌이라고 아까 29개월 만에 만든 데 있잖아요. 여기는 창업주가 펀드 매니저예요. 아. 그 뉴 포트리스 에너지도 리만 브라더스하고 블랙락 출신의 펀드 매니저가 이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들이 금융을 알고 조달하면서 기간을 당겨서 가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분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카타르는요. 네. 천연가스를 생산을 해가지고 그 수출 터미널까지 이걸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수출 터미널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계약 이거를 그 카타르 에너지 공사가 혼자 다 해요. 그러면 여기 채굴하고 파이프가 만들고 수출 터미널 만들고 선박까지 수주하고 하면 시간과 돈이 엄청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미국은 이걸 다 개별 기업이 다 별도 기업이에요. 천연가스 생산하는 회사, 미드스트림 회사, 수출 터미널 만드는 회사, 수출 터미널 만드는 애도 내가 천연가스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회사, 어떤 애는 여기 가져오면은 그 액화만 시켜주고 용량당 수수료만 받는 거. 다 분업이 다 돼 다 있어요? 철저하게 분업이 돼 있고 계약 구조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미국 자본시장을 통해서 빠른 막대한 자금을 모으고 이것들을 벤처더에서 혁신적으로 들어오고 네. 얘네들이 서로 경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미국의 LNG가 아까 말한 대로 2016년 전 세계 1%에서 급증하고 있고 이 급증한 판에 유럽이 저렇게 시장이 열려버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대박이 난 거죠. 이게 가격이 LNG가 유지가 돼야 이것도 예. 이제 사업성이 계속 있을 텐데 이거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거기와 관련돼서는 저는 모르죠. 근데 블룸버그에서 이 네. LNG 가격과 관련돼서 선물 가격 시장을 예측한 차트가 있어요. 네. 한두 달 전 건데 요거 한번 보시죠. 네. 미국의 LNG가 얼마나 천연가스가 얼마나 싸냐면요. 이래요. 이게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에요. 그동안 가격인 예, 거죠. 그동안 가격이고 이게 예측치예요. 어. 근데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이렇게 낮고 네. 이게 이제 유럽하고 아시아였거든요. 그랬다가 이번 사태들이 터지면서 이렇게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사태를 유지했다가 한 23년 정도 되면은 요 정도로 낮춰진다는 거예요. 미국 여전히 싸네요. 예. 그러면 왜 미국이 싼지 아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 쉐일 하잖아요. 예. 쉐일 하면은 나오는 게 천연가스예요. 근데 이게 천연가스는 석유하고 다르게 보관이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 거기서 액화 시설을 만들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파이프관으로 만들어서 남는 데를 다 화력 발전이고 쓰고도 남아가지고 그거를 다 불태워버려요. 그냥 다 불태워야 돼요. 보관하는 게 더 돈이. 네. 그래서 미국은 한밤중에 미국 저녁을 찍잖아요. 네, 네. 그러면 뉴욕이나 이런 데가 한밤중에 반짝반짝한 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시골에. 제일 나오는 지역이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이런 만큼 반짝반짝해요. 불타고 있어. 불태워야 돼요. 이 불태우는 비용도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액화시켜서 보내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어렵죠. 네. 운송하는 거, 수출 터미널 만드는 거, 장기 공급하는 거 하려는데 이 몇몇 애들 중에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수십 년부터 미친 듯이 돈을 때려받고 했다가 네. 유럽이 터지고 그래서 지금 LNG 시장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투자 관련돼서 말씀드릴 거는 제 보고서를 보면 이런 상장사들이 9개 정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기업을 해외 주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고요. 네. 또 투자 아이디어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예측으로 보면은 이게 가격이 이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도 네. 에너지 가격이 이제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가격을 했던 애들들은 장기적으로 안 좋은 거죠. 참고로 이거는 최근 얘기 나왔던 프리포트라고 하는 수출 터미널 그 수출 터미널 전체 미국의 20%를 차지하는 애 지금 불나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나오기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리포트는 안 좋고 유럽도 안 좋지만 수출 터미널 만드는 애들은 만드는 족족 떼돈을 벌고 얘들은 가격이 유지돼도 물량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게 아까 제가 조선주 얘기했잖아요. 네. 아까 저희가 모듈식으로 만들다고 했을 때 아까 뉴 포트리스 에너지 여기 보시면 이거 중고 LNG 선이거든요. 네. 중고 LNG 선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가격 많이 오르겠네. 소진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만드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얘기 드린 것 중에 네. FSRU가 작년 전 세계 46대가 있는데 지금 올해만 갑자기 18대가 된 거예요. 그럼 물량이 싹 다 소진이 됐겠죠. 이게 지금 중고 LNG 선을 개조해서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중고 LNG 선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싹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작년 상반기까지 중고 LNG 선이 남아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신조를 안 하고 이거 선박 가격이 비싸니까 안 했는데 네. 그게 LNG 업황과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주 물량이 2.5년까지 찬 상황인데 중고 LNG선이 지금 유럽이나 이런 사태로 싹 소진이 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좋고 이 네. LNG선과 관련되는 것들은 제가 아니라 저희 네. 회사의 조선 담당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쓴 게 있고 LNG와 네. 관련돼서 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도 좋고 그래서 사실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저는 이제 미국의 이런 LNG 혁신을 주도하는 애들을 투자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나비 효과로 파급돼서 가는 거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리면 미국이 이렇게 점유율을 늘리니까 카타르가 지금 똥줄이 탄 거예요. 네. 그래서 카타르도 원래 수출 터미널 하면 되게 천천히 하는데 네. 갑자기 수출을 해야겠다고 아. 하고 그 100척을 수주하겠다고 하면서 그중에 4척이 최근에 대우조선에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이 나비 효과들이 여러 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예. 이 에너지의 변화, 특히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변화가 여러 분야로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치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예.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시간 관계 듣고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조만간 한번 다시 조선 애널리스트와 함께 같이 나오셔도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뭐 듭니다. 그렇구나. 예. 네, 한번 저희가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미래에셋증권의 서병수 연구위원님, 아주 친절한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